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또 헤드라인 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열어놨습니다. 네. 음,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베센트하고 트럼프하고 좀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 예, 그 베센트가 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음, 청문회를 했고 트럼프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게 조금 입장이 다르고요. 궁금하네요. 네. 블루 오리진이 오늘 발사는 성공했고 스페이스X가 또 발사 7차 발표로 발사를 했는데 맞아요. 실패했습니다. 아, 발사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습니다. 예. AI 때문에 빅테크가 경기가 좋은데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하고 젠슨 왕이 트럼프 관련해서 마라라고 해도 초청을 못 받았고 이번에 취임식에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특이하네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유일하게 지금 너무 접촉이 특이한데요? 없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메타는 뭐 음, 전화도 많이 하고 뭐 마라라고 두 번 그러니까요. 가고 이번에 뭐 인사도 접촉하고 음,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대만 쪽하고도 있고 중국 쪽도 관계가 있는 음, 것 같고 AI 쪽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 이번에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조짐 좀 음, 안 좋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약간 짚어드리면서 할 것 같고요. 음, 중국 해커에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고 나오는데 음. 이게 왜 나오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약간 좀 제 나름의 내피셜에 관한 거를 네. 한번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저는 이 기사가 뭔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 음. 내피셜이지만 한번 맞는지 한번 저 여러분하고 맞춰보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1등 안 부러운 TSMC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파운더리 업체인데 어 파운더리 업체지만 본인들이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팜리스 같은 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업체가 또 폭스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1등이 안 부럽습니다. 머리 음. 헤드보다는 꼬리를 자처하는 TSMC 같은 요런 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파운드리 업체지만 어쨌든 1등 안 부러운 2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베센트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딕션도 좋고 잘생기셨더라고요. 이 음. 시장에서 활동하시던 분이라 저는 귀에 쏙쏙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베센트가 이제 어제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 관세 정책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로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국 같은 대국이 암호화폐를 할 건 아니다. 우리가 이거 중앙화폐로 쓸 건 아니다라고 그쵸.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뭐 어쨌든 이분이 어쨌든 예일대를 나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지 소로스나 이런 어쨌든 큰 사모펀드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나름 좀 이렇게 뭐라 지조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음. 어쨌든 자기 나름의 철학이 신념이 있는 예, 거죠. 철학이 좀 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돈에 관한 나름의 음. 어 철학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벌 때도 나름 저는 아무렇게나 돈을 나는 벌지 않는다. 음. 나름의 철학이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어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 청문회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과 미리 이제 트리비얼 토크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여러 가지 토크를 좀 하시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이 여기는 이제 야후나 MBC 라이브, CNBC 라이브였는데 음. 이런 걸 하기 전에 약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할 때 좀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철학이 좀 있고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철학이 이게 약간 우파 쪽이긴 한데 음. 중국에 관해서나 러시아에 관해서 어떤 정확한 어떻게 자기가 대하겠다라는 건 정확한 철학이 있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약간 큰 형님에 관한 약간 그런 철학이 좀 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미국이 할 게 아니지. 이런 음. 화폐는 미국이 할 게 아니고 좀 어려운 나라들이 중앙화폐 달러 같은 것은 중앙화폐를 아닌 그런 거를 못 가진 나라들이 할 거다. 암호화폐는 중앙화폐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축통화로 중앙화폐로 다루기에는 암호화폐를 좀 하기 좀 그렇다. 달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에서는 하기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기본적인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암호화폐에 관해서 또 본인이 음. 약간 다른 입장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를 국가의 우선순위로 뭐 이제 하겠다. 약간 다른 입장을 좀 철학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어떤 중심이 되느냐 미국의 어떤 아니면 이렇게 이제 베센트처럼
우선시되는 전략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좀 저는 나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같은 날 이렇게 다른 기사가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CNBC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뭐 CNBC에서 이 기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좀 궁금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콧 베센트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이제 살아오면서 철학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변동성에 대한 우려나 뭐 규제나 정치 리스크나 이렇게 이제 기술적 위에 대한 시장 성숙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뭐 CBDC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회의감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미 국가에서 할 게 아니라 이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미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역할이지 중앙에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역할이 있고 중앙에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존중해 주자. 좋게 얘기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이제 좋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까지 뭐 국가가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걸 왜 이렇게 좋은 걸 왜 국가가 안 해? 이것까지 국가가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해야 될 거에 더 집중하고 네, 암호화폐를 국가의 과제로 두지는 말자. 네, 약간 이런 그런 거는 맥락이신 시장에 것 같은데요? 맡겨두자. 네,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써?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우리가 맞아요. 해결을 하자. 그런 이렇게 느낌이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는 이런 것까지 국가가 해서 이익을 취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디서 주도권을 지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중심으로 만약에 정책이 된다면 이제 암호화폐가 채택이 되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리플이나 USDC 같은 것들이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제도적 지위를 좀 가지면서 어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이게 좀 들어와서 뭔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 만약에 스콧 베센트가 만약에 어떤 이 전통적 관점에서 주도를 만약에 한다면 이게 이제 민간 투자자들에게 어떤 그런 주도권이 가면서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제재나 뭐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여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약간 강화된 정도로만 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관여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스콧 베센트는 제가 볼 때 지금 톤을 봤을 때는 그냥 연준이 지금 하는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 그러니까 저는 이 친암호화폐 그런 장관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청문회를 보니까 자기는 그런 주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 게리 겐슬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어제 그래요? 톤을 봤을 때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놀랬습니다. 저는 약간 그래서 이제 약간 기존 금융 시스템을 그냥 강화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개선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최고의 재무장관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네, 생각보다. 어제 톤은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취임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제 톤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냥 그런 것들은 달러가 더 중앙화폐로서 잘 하고 있다.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새롭게 뭘 이걸 도입해서 뭘 할 건 아니라고 그냥 어제 발언만 가지고만 본다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와서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들어와서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봐도 암호화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하긴 하셨지만 그걸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은 아닙니다. 네, 포트폴리오에서.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일가는 그런 걸로 돈을 좀 많이 버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이분이 전통적으로 다른 쪽에서 돈을 많이 버셨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제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 이쪽에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긴 있지만 트럼프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긴 크지만 트럼프도 나머지 시장 자체도 원체 크기 때문에 그쵸, 천연 맞아요. 자원이나 뭐 빅테크 쪽이나
이런 쪽 자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저도 그렇게 많이 그쪽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다음 소식 지켜보시죠. 네. 자, 블루 오리진은 웃고 스페이스X가 울었습니다. 스페이스X 또 실패했어요. 네.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약간 스페이스X는 앞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사실 둘이 앙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6일 블루 오리진이 대형 로켓 뉴 글렌 첫 시험 비행에서 이제 궤도에서 이제 올라가서 성공했고, 일단 로켓 수는 사실은 이제 회수는 못했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 가지로 궤도에는 이제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건 캡처를 잡은 거라 이제 영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같은 날 스페이스X도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누구지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같이 붙여봤습니다. 자신이 잘 될 줄 알고. 근데 2단 분리 과정에서 공중 분해되면서 날아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갔지 몰라요? 네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앙숙인 가정에서 이제 베이조스가 성공하고 나서 약간 이렇게 희롱하면 약간 조롱하면서 그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성공을 기원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역시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일단 그 성공한 주요 원인을 보면 정교한 설계와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되게 뭐라 할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도화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했었고요. 철저하게 사전 테스트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스페이스X한테 눌려가지고 블루 오리진이 정말로 이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고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실패하면 완전히 접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블루 오리진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일단 그 로켓은 회수하는 거는 좀 실패했지만 궤도 자체 비행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요거를 일단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시장에서 입지를 좀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고 기술적 검증과 신뢰 회복에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어쨌거나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실패를 좀 그동안 좀 많이 해가지고 요 블루 오리진이 이 사업이 실패하면 그동안 사업이 접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하게 됐고 그 새로운 전환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저궤도로 45톤 화물을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됐고 요게 이제 성공하게 되면서 스페이스X하고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됐다고 하고 됐고요. 일단 이 스페이스X는 왜 실패하게 됐느냐? 발사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2단 우주선이 이제 로켓 부스터가 분리된 이후에 몇 분 만에 이제 공중에서 이게 폭파가 됐고요. 메커니즘에서 구조성 안정성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엔진 방화벽 위에 산소 유출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좀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됐고 머스커가 좀 서둘렀다고 합니다. 원래 그러면서 이제 언제 또 하냐고 그랬더니 머스크가 또 서둘렀으면 다음 달에 바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머스크 특징이 실패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에는 꼭 성공해서 이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좀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성공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빅테크 이 감원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 심합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이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가 최근에 2차 감원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5% 감원하는 게 10월에도 감원을 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감원을 했고요. 이번에도 지금 5% 정도 감원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또 2차 감원을 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존을 또 가져왔는데요. 매장 사업 부분 200명을 또 감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감원합니다. 이렇게 뭐 메타도 중간 감원을 또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비디오 사업 부문을 감원하고 구글, 아마존, 메타 뭐 엄청나게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 경기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지표가 너무 잘 나오죠. 네. 구글도 뭐 하고 있고요. 빅테크 다 감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트위터도 X도 감원을 하고 있고요. 왜 AI 때문입니다. AI가 하면서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 저희만 해도 이제 그 영상을 만들 때 아나운서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걸 쓰고 맞아.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AI 아나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쵸. 네. 아나운서가 불필요해요. 이제 네. 없어질 직업이에요. 예. 그렇게 쓰고 있고 상당수의 많은 것들을 AI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 근데 뭐 더 잘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약간 어색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아직은 뭐 이제 저희가 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더 양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아나운서들이 해줄 일들을 그만큼 일을 또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해야 될 일만큼을 또 다른 노동자가 그만큼 시간을 더 들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아나운서가 만약에 뭐 100의 일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을 어떤 사람이 50% 정도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걸 AI랑 같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AI에게 그 사람이 이제 알고리즘을 시키는 거죠. 시간은 필요한 거네요. 네, 시간은 필요합니다. 노력과 시간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AI랑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드는. 근데 금액적으로는 훨씬 가성비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저렴하죠. 저렴하죠. 예, 훨씬 저렴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건 아니고 그쵸. AI에겐 당연히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예. 주는 거. 이용료만 내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예 한 10% 정도에만 돈을 주면 되는 거고 AI에겐 돈을 안 주는 거니까. 야 무섭다. 예. 훨씬 좋은 좀 거죠. 직업 없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인 전문 아나운서시고 이게 훨씬 할 수 없습니다. 네, 아주 가성비가 좋으신 아나운서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가성비 좋다 그래서 저 상처 받았잖아요. 왜요? 받았잖아요. 왜요? 가성비 좋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네. 아나운서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네. 사실은 이 빅테크가 사실 실적이 5개 매출이 5년 전부터 82% 정도 증가했는데 감원은 사실은 50% 이상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적 대비해서 감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AI를 없앨 수도 없는데 이 AI라는 게 사실은 돈이 다 몰리고 있지만 위에 상위에 계신 분들만 좋아지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정작 AI를 개발한 분들에게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근데 구조조정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 프로그래머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당했냐면 자기가 짠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다. 네. 되게 들은 것 같은데. 네. 영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조심해야겠다. 내 밥그릇 많이 공유하면 안 되겠어요. 본부장님이랑 많이 공유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중국 영화인데요. 근데 배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봤는데 짠하면서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배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었는데 그 주제는 이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주제 저는 이제 공감이 이상한 곳에서 그냥 공감이 되는데 원래 공감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영화가 아닌데 저는 다른 데에서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저는 공감을 찾는데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또 자기가 만든 거에 또 자기가 희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현상이 저는 이제 이런 게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감원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빅테크도 이렇게 하지만 공룡 기업들도 지금 계속 감원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공룡 기업들 뭐 보잉이나 오늘도 뭐 그 액션이나 이런 그런 큰 석유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계속 그런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도 10% 20% 계속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AI에 의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감원을 AI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반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서 하면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감원에 의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네, 왜 감원을 하냐를 논리적으로 알고리즘 짜서 막 내려오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대비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할 말이 없네. 살아남아야죠. 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시총 2위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 기업을 초청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왜 초청을 안 할까요? 말하라고 해서도 한 번도 안 음, 만났고요.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 CEO 윌 미스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한다 할 예정이고, 네. 많은 테크 이과 다르다는 거 나타나는 뭐 거기 얼굴 못 내밀어서 100만 달러가 없는 건 또 아닐 거고 이분이 100만 달러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예? 미국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표정도 불쌍해 보여요. 찬바람 맞으면서. 네. 음? 예. 뭐 일단 좋게 얘기하시는 분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고 하세요. 이분이 그런 걸까요? 안 불러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안 불러주는 것 네, 같은데요. 안 불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특징이 있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건 다 알죠. 예, 네. 어느 정도냐면 자 보시면 정말로 어느 정도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냐면 어디 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을 부르는 게 아니고 전 대통령을 불러요. 자기가 친한 전 대통령을 불러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친한 전 대통령을 불러요. 이야. 그런 정도로 불러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친한 사람만 불러요. 현 대통령은 완전 굴욕 일 정도로 그렇게 불러요. 예. 하네요. 예,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초청자 명단을 보면 다 자기가 친했던 사람들만 불러요.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부릅니다. 대박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명단들도 자기가 불렀던 자기가 성격과 비슷한 사람들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정말로 눈치를 보통 이게 기계적 중립을 보통 하거든요. 화합 차원에서 미국 대통령도 되면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이거를 뭐 자기가 정말로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둘 중에 한 명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던가 안 만나고 싶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이 이제 네. 젠슨왕도 얼마나 그 자존심이 높겠어요. 지금 네네네. 자존감이라든지. 네네네네. 그래서 안 그럴 것 근데 같은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쵸. 일단 그 중국 쪽에 이제 수출 못하게 하는 그런 불이익은 아니 벌써부터 그러면 좀. 일단은 트럼프는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아쉬울 게 없을 것 같고 젠슨왕은 지금 되게 아쉬울 게 많잖아요. 반도체 산업 쪽에서 그쵸. 아쉬울 게 반도체 많. 산업 쪽에서 아쉬운 게 네, 있죠. 아쉬운 게 많을 것 같고 지금 중국 쪽이랑 뭐 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AMD 어쨌든 뭐 대체제가 있잖아요. 젠슨왕 말고는 대체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나라에 뭐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 같고 행정부하고 지금 약간 복잡한 관계인 것 같아요. 빅테크 리더들하고 이제 반이민 정책이나 기후 변화 정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는데 젠슨왕이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젠슨왕이 지금 이 트럼프하고 만나는 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자기는 지금 AI, GPU, 데이터 센터를 우선순위에 두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갈등이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가 다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고 이제 트럼프는 일단은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CEO에 대해서는 단호하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정치적 연관성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인종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네, 저도 좀 예상을 예, 했어요.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빅테크 그 CEO들끼리 좀 친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젠슨왕하고는 나머지 빅테크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하고는 그렇게 친하진 않는. 않는 그 나머지들은 좀 친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 뭐죠? 베이조스나 메타의 저크버거나 요런 분들하고는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는 약간 친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끔 보면 서로 약간 그런 느낌은 드는데 이분들하고는 서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제 그냥 내피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요게 이슈가 돼서 왜 참석하지 않나 다들 이제 기사로는 나오는데 다 내피셜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하면서 내피셜인 기사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없다라고 기사만 쓰고 있고 다들 왜 이렇게 안 만나나라고 궁금해하는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사는 안 쓰고 있고 왜 안 만나나, 왜 참석 안 하나 궁금해하는 기사만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도 궁금해하는데 이게 좀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이거 좀 저 좀 알려. 이거 좀 이게 미국 해커가 뭐 옐린이라고 지금 이제 그 뭐 저기 여기 한국 장관님의 그 뭐 어디 거기 속속들이 뭐 해킹을 해서 다 가져갔다고 하고 리포터를. 그리고 이게 이거 보시면 이제 지난해 10월에도 한번 미국 텔레콤 회사를 뭐 털었다고 합니다. 중국 해커가. 잊을만 하면 나와요. 중국 해커들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뭔가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이렇게 당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미국이 이 가만 놔둘까? 왜냐면 미국이 기술이 더 뛰어나지 않나요? 뭐 약간 그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이제, 뭔가 예, 제재를 가야 제재를 되는데, 가하려고 예, 그런 지금 거 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지금 과도하게 제재를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어떤 실마리나 어떤 그거 구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리고 제재를 가할 때 저 기사 꼭 나옵니다. 맞아요. 지난해 소프고라고 그 화웨이 그걸 제재를 가할 때 저 기사가 나왔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할 때 이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제재를 가할 때 저 기사가 나옵니다. 예. 특히 반도체 제재를 가할 때 저 기사가 나옵니다. 해커 기사가. 무기로 그냥 카드 중에 하나이지 네, 않을까요? 카드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요. 이 시기를 보면 보통 이제 중국 제재를 가할 때 이제 보통 그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이 미국 해커들이 이제 이런 걸 할 때 많이 하면 2015년에 있었고 2017년에 한번 있었고요. 2016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여론전에 이제 활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이 이렇게 쉽게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리고 이거 뭐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때.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등 안 부러운 폭스콘과 TSMC. TSMC가 사실 어제 엄청난 매출액이 이제 8,684억 6천 대만 달러로 이제 38조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6조 정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급 공정 매출도 뛰어나서 전체 이제 선진 공정 매출 전체 74%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쓸어갔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나노까지 이제 하겠다고 하면 이제 공조라고 그러죠. 이제 조공이라고 그러죠. 조공까지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갖다 바치겠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는 필요 없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만들으려고 이제 이나노 만들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건 파운더리만 자기는 하겠다라고 이제 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는 팹리스는 관심 없고 파운더리만 열심히 주세요라고 하고 있고 어쨌든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이제 자기네들은 충실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1등 자기는 이제 머리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는 다리와 꼬리 부분만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폭스콘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콘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OEM만 하겠다는 거예요. OEM만 잘해서 자기네는 성공하겠다는 거고 이런 전략도 사실은 저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는 성공을 못 한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OEM만 해서는 성공을 못 한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대학교나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이제 하청만 받아서는 성공을 못 한다. 이렇게 저희는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이게 그 TSMC 히스토리에도 있어요. 자서전에도 아마 있을걸요. 네. 이거 위탁에만 집중하기로 했던. 네네네. 다른 거 하려다가 네, 네, 안 네. 하고 네. 우린 위탁만 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데 집중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세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집중만 잘해도 될 것 같아요. 폭스콘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폭스콘도 대단한 회사라고 보거든요. 예. 폭스콘은 저 아이디어로 전기차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폭스콘은 전기차의 개념도 바꿨어요. 아이폰 만든 듯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갖고 와서 배터리 하고 이런 거 해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폭스콘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전기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폭스콘은 전기차가 뭐야? 갖고 와. 이거 배터리처럼 만들어서 다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기차는 핸드폰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폭스콘 개념은. 그래서 이거 배터리 하나, 이거 하나 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폭스콘이 다른 그 전기차도 OEM으로 만들거든요. 쟤네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예, OEM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들 브랜드도 있긴 하지만 폭스콘이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OEM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OEM의 거의 제가 볼 때 어떤 개념의 그 마진을 아주 낮게 맞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OEM을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잘 런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개념도 잘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청만 잘해도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사실 콜마 같은 데도 저런 개념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한국 콜마도 사실은 하청으로 잘 성공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기업을 잘 키워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개념이나 이런 마인드로 잘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개념도 좀 바꿔보는 것도 한 생각인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개념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클 때 저희가 이제 배울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톤을 넘겨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클 때는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는 남 먹는 거 보는 거 아니다. 먹는 거 지켜보는 거 아니다. 왜? 왜요? 밥 먹는 거 남의 거 지켜보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네. 저희가 먹방에 너무 히트를 치잖아요 지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저희 할 때는 남 먹는 거 밖에서 막 쳐다보고 이러는 거 아.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네요. 교육할 때요. 근데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재밌죠. 제일 재밌잖아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밥 먹는 거 막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야. 먹는 거 막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재밌어. 예, 제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시대가 바뀌고 뭐가 바뀌면 맞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대를 타야죠. 예, 시대를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도 예전에는 원천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게 원래 시대의 기술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청만 잘해도 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걸 TSMC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 폭스콘도 보여주고 있고 네, 맞아요. 한국 콜마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OEM 화장품 OEM ODM들도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도 빨리 미래 먹거리를 여러분 잘 찾아서 네. 해봅시다. 그리고 요건 네. 다른 얘기긴 한데 독일의 복제약으로 성공한 회사가 있어요. CMO, CDMO로요? 네. 그러니까 복제약도 잘하면 맞아요. 원래 삼성바이오직스가 네네. 이제 위탁 생산이긴 하지만 그쪽은 네네네. 그러니까 수주 이런 잘 개념으로만 잘해도 성공을 받고. 합니다. 맞아요. 생각을 전환시켜야죠.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생산을 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봐야죠. 근데 생산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개발을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말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저랑 같이 얘기 나눠 보실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10만 잘 안착했습니다. 10만 1,500달러. 다시금 전고점 돌파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뭐 나쁘지 않지만 리플이 또 7%나 올라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44%나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오를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플 관련해서는 오늘 또 할 얘기가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 크립토 시총 오랜만에 좀 켜봤어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은 7위, 사우디아람코랑 이제 실버 위에 있고 아마존이 바로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글로벌 기업들 이게 전체 순위거든요. 쭉 내려보면 이더리움도 있어요. 이더리움은 저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은데 코스트코 이제 살짝 밑에 있고 넷플릭스보다 위에 있어요. 지금 시총이 지금도 변동성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이제 리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좀 많이 내려야 돼요.
자, 리플이 여기 골드만삭스를 넘었다가 다시 골드만삭스가 이제 77위를 차지를 하게 됐고 뒤에 AMD가 있어요. AMD도 유명하죠. 반도체 관련해서. 음, 그래서 HSBC도 유명하고 그래서 리플은 78위 정도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변동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골드만삭스를 넘었다라는 게 또 이제 이슈이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시간 차트상으로는 이제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시가총액 차이가 안 나요. 진짜. 그래서 요거 이제 리플이 넘어줄 수 있을지. 골드만삭스 이제 잡고 월트 디즈니 잡으러 가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월트 디즈니랑은 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이제 눈여겨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건 또 재미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업비트 이야기로 다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간밤에 너무 놀라서 코인 옮겨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전문가분들한테 연락을 이제 밤임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재 통지를 받았고 21일 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업비트 측에서는 소명을 이제 충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 처음에는 뭐 영업 정지다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영업 정지랑 운영 정지는 확실히 다른 거고 운영 정지는 정말 거래소 운영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영업 정지는 신규 고객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우리 고객으로 이제 끌어들여라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재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그나마 이제 팩트 체크를 잘한 기사더라고요. 영업 정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일정 기간 제한하는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벌금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벌금을 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영업 정지로 잘못 알려져서 커뮤니티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럴 때를 치고 이제 빗썸이 이제 적극적인 이제 홍보 활동가 그리고 오늘 또 빗썸 관련주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빗썸이 그 전유율을 좀 가져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벌금은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률 급감, 감소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업비트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명을 잘 해서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방금 뜬 기사에서는 임직원 중징계가 검토가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다른 리스크거든요. 임직원이면 뭐 오너 리스크까지 확대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삼자산 사금 재탁에 대한 루프홀 위험이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제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CEO 쪽으로의 죄는 충분히 물릴 수 있다라는 거. 자금 세탁에 지금 이용이 됐다 업비트가 그런 혐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참고로 제가 아는 전문가님은 그래도 좀 분산을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인을 옮길 수 있어요. 내 평단가 그대로. 대신 수수료를 좀 내야 되긴 한데 그걸 팔아서 다시 거래소에서 살 필요 없이 코인은 또 이제 거래소마다의 옮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비트에 모든 물량을 넣어두시기 좀 불안하신 분들은 옮기는 전략들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이야기할게요. 리플과 트럼프의 대립, 루머의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리플 법률 책임자는 이런 루머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루머냐면은 본부장님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제 트럼프한테 후원을 하지 않은 기업들한테 트럼프가 약간 압박을 가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리플이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허구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보고서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본부장님 저에게 출처가 네. 불분명한 보고서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네.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네. 무슨 일인가. 네. 그러나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좀 그래도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상승은 했어요. 리플 가격은. 이게 루머로 일단락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이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리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준비금 확장을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같이 전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조금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정황이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제가 한 블로그에서 발췌를 했는데 실제로 카말라 해리스한테 리플 $100만 규모를 이제
이체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증거 자료를 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최근 트윗은 아닙니다. 한참 이제 대선일 때 그 트윗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루머가 이제 정말 루머일까? 또 요런 음모론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0만 달러 요렇게 입금한 고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영수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게 이제 있었어요. 기재가 됐기 때문에 요거 한 팩트 체크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리플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했고 뭐 최근에 CEO가 트럼프랑 밥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랬지언정 잘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같이 아니, 여러분들이 보면 사실이라도 좋겠습니다. 자기가 사실이라고 얘기할까요? 그쵸. 안 하겠죠. 요렇게 이제 정치 후원의 퓨처 포워드 근데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 카말라 해리스가 일단 민주당이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적대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그래서 일부러 암호화폐 후원금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초로 큰 후원금을 받았던 첫 사례로 그 당시에 커뮤니티에 뜨거웠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리플의 악재로 그 수면 위로 부각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프닝이 저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리플 가격은 크게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 지금 검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더 최고 경영자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해서 미국 진출을 배제하지 않겠다. 명확한 규제와 지침이 뒷받침된다면 미국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카 시행으로 테더가 위기를 겪자 이런 일들이 조금 펼쳐지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이트코인 현물 ETF 서류가 SEC 쪽에 제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 중에 비교적 지금 시세 탄력 안 나온 것 중에 ETF 가능성이 있는 게 라이트코인이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관련 서류 제출했던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모든 작업을 끝마쳤다. 올해 상장될 첫 번째 알트코인 ETF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이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 불리고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고 라이트코인이 디지털 실버로 불린다고 해서 뭐 반감기, 채굴 이런 모든 알고리즘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에릭 발추나스는 라이트코인이 ETF로 올해 가장 처음으로 나올 알트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체인 지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OTC 거래라고 해서 장외 거래거든요. 이게 코인베이스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장외 거래가 급등을 했다는 거는 추정을 해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이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다는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금 추적을 좀 당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장외 거래를 보통 하는데 이 장외 거래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온체인 지표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저희 랩소디 금요일까지 열심히 달렸는데요. 다음 주는 한 주 쉬어가죠? 네네, 다음 주에 한 주 저희가 쉽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어가기 때문에 좀 더 재정비하고 다시 좀 잘 네, 설 찾아뵙도록 연휴 할게요. 끝나고 뵙겠네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설 네네네네. 연휴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럼 연휴 끝나고 저희는 찾아뵙도록 네.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